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7월달 상급 시험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뭔가 날씨가 우중충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더니 이제는 지금 시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 보신 분들, 오후에 보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시험 이렇게 고생한 만큼 상급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셨을기를 바라며 저와 함께 총평 후기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난이도 분석부터 좀 해볼 텐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기 1, 2, 3, 4 부분 전체적으로 듣는 대로 그대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3부분, 4부분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다 통틀어서 한 3문제 정도가 유추형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3부분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남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호위엔 종업원 이 메뉴판에는 왜 음료밖에 없나요? 그래서 여자가 한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하고선 질문이 이 대화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부호위엔 종업원이나 차이탄 메뉴판 이런 단어들을 딱 듣고 나서 기억나는 거. 식당이겠죠. 판관, 식당을 선택하는 그런 유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들만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잘 푸셨을 것 같다 해서 난이도를 많이 높여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독해 1부분은요. 문장 5개 주어지고서 흐름이 비슷한 걸 찾아가는 문제였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와 비슷하게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한 절반 정도가 나오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관련 어휘들이 다 연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평가를 해놓고요. 그 다음 독해 2부분은 단어를 빈칸에 알맞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문제였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단어들마다 품사를 많이 기억해 주세요. 단어의 성질을 많이 기억해 주세요. 하면은 성질을 기억하고 나면 문장을 쭉 한번 봤었을 때 이 자리에는 이 품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 답을 캐치해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는데 요번에는 5개의 단어들 중에서 좀 겹치는 품사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비교적 답을 조금 고르시기가 힘드셨겠다 싶어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두었고요. 독해 3부분은요. 전체적으로 문장 자체도 그렇게 많이 길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좀 풀다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급 수준의 단어들 중에서도 쉬운 단어들, 자주 보였던 단어들 이외에 어려운 단어들, 뭐 찌에, 따오. 우리가 보통 독해를 풀다 보면 찌에 같은 거는 자주 나오지만 찌에, 따오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도 상급 명사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렵게 생긴 그런 단어들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시간이 걸리셨겠다. 답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드셨겠다 싶어서 난이도를 좀 올려두었습니다. 그 다음 쓰기 1부분은요. 요번에 총 5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가 기본 문장 순서를 갖다가 잘만 배열을 하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그런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외에도 한 2문제 정도가 어법적인 거, 뭐 관용 구문이라든지 위에 A, 위에 B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만 알고 계시다면 금방 캐치를 해내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쓰기 2부분은 한 3문제 정도가 2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그런 단어 중에서 한 글자만 캐치해내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3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2문제는 부사, 품사가 부사인 거 그런데도 좀 획수가 쉬운 것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겠다 해서 한 중상 정도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날씨도 우중충하고 좀 남들 방학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셔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몰랐던 부분 같은 거 잘 캐치해내셔서 다음번엔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독해 1부분부터
항상 질문 먼저 소거를 해볼게요. A부터 姐姐 언니 这个词 이 단어 是什么意思?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단어를 물어봤을 때 알아 혹은 몰라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우리 단어 모르면 사전 찾죠. 자词典 이런 단어가 관련돼서 관련 어휘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밑에서 찾아볼게요. 我也不知道 나도 몰라 라는 표현.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해서 나도 몰라 라는 표현 충분히 할 수 있죠. 뒤에 것까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你去查一下字典吧. 네가 가서 查一下 좀 찾아봐. 무엇을? 字典 사전을 좀 찾아봐 라는 표현. 다행히 바로 앞문장에 답이 나왔네요.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词라는 단어와 查词典 혹은 字典 이런 것들 연달아서 외워두신다면 이런 거 금방 캐치를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请问 말씀 좀 여쭐게요. 洗手间是在前面吗? 무슨 뜻이에요? 화장실은 앞쪽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위치를 물어보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다면 대답은 네 맞아요, 아니에요 하면서도 뭔가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야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他去火车站了. 그는 어디를 갔대요? 기차역에를 갔대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不是 아니요. 在这边. 어이구, 这边 이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 위치를 알려주는 표현이 나왔어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您向左走. 무슨 뜻이에요? 向은 무엇을 향해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죠. 그래서 당신은 왼쪽을 향해 가세요. 그 다음 左边第一个门 무슨 뜻이에요? 왼쪽의 첫 번째 문입니다. 첫 번째 문이 바로 洗手间 화장실입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위치를 물어보는 표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런 방향을 알려주는 표현이 답으로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함께 관련돼서 외워두신다면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답은 48번의 C가 맞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张医生没来. 장 의사 선생님 안 오셨니? 그 다음 打他电话. 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怎么一直没人接? 무슨 뜻이에요? 接电话하면 전화를 받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전화를 그에게 걸었는데 왜 줄곧 받는 사람이 없어? 왜 안 받지? 라는 표현이 되겠죠. 요거에 맞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요. 他去火车站了. 이런 표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역에 갔어 그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我刚才 내가 방금 어디에서? 在电梯门口.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봤대요. 看见他了. 그를 봤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100% 확신이 조금 안 서는 그런 분위기죠. 끝에 한번 쫙 훑어볼게요. 小黄来学校的时间. 小黄이가 학교에 온 시간이 虽然不长, 비록 길지는 않지만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어디 갔냐 했고 짱 선생님, 짱 의사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小黄이 나왔죠.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50번 한번 볼게요. 别担心,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전화 왜 안 받지? 걱정하지 마. 그 다음 끝에까지 한번 볼게요. 我包里带伞了. 带伞은 상급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산을 휴대하다라는 뜻. 그래서 내 가방 안에 우산을 휴대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우산 휴대하다 라는 것과 전화를 안 받는다 라는 건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47번의 답을 D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부터 볼게요. 刚才 방금까지는 还是晴天 무슨 날씨였대요? 맑은 날씨였대요. 그러나 这会儿 지금은 天 하늘이 就阴了 흐리게 변했대요. 흐리게 바로 되었대요. 可能要下雨. 下雨 무슨 뜻이에요? 이합동사로 비가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비가 내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가 내린다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뭐 들고 다녔어요?
싼 우산 들고 다녔죠. 아까 전에 읽었던 50번이 바로 답이겠네요. 그래서 아마 비 내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 가방 안에 우산이 있어.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他很认真 그는 아주 열심히 해. 그 다음 也很努力 아주 노력도 한대요. 总是 항상 能很好的完成工作 이 일을 완성을 하는데 어떻게 완성한대요? 很好的 아주 잘 완성을 해낸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도 되게 열심히 완성을 잘 한대요. 밑에 거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까 여기까지는 읽어봤었죠. 샤오황이가 학교에 온 시간이 虽然不长 비록 길지는 않지만 비록이라는 접속사 세트로 항상 나오는 게 있죠. 但是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사로 아예 외워버리세요. 虽然 A, 但是 B. 비록 A하지만 그러나 B하다 라는 뜻으로 외워두시면 바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길지는 않지만 비록 길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아오장 교장 선생님이 또이 타 그에게 很满意 아주 만족을 하고 계셔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잘 완성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학교에 온 시간은 길지 않지만 교장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신다 라는 표현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49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 푸실 때는요. 만약에 상급을 잘 못 보신 분들이라서 다시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우선 이런 의문부터 소거해 가는 형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 날씨 관련된 표현이 나온다. 阴了, 晴天, 阴天, 下雨, 막 비가 내린다. 이런 표현이면은 당연히 싼 우산이 준비가 되어야겠죠. 이런 것들 관련사들을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독해 2부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독해 2부분은 단어들이 주어지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품사 주의하세요. 품사. 부사입니다. 동사입니다.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분명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단어 외우실 때 항상 짤막하게 문장을 이뤄서 외워주세요. 잘는 비로소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앞에는 주어 있고 뒤에는 동사 나오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해서 니 잘 나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 이제서야 온 거야?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앞에 주어 넣고 뒤에 동사 넣고 하면은 나중에 니 잘 나야 라고 외운 적이 있었는데 차이는 주어 뒤 동사 앞이니까 부사겠구나. 요거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사로 잘 비로소라는 뜻이 되겠고요. 刷牙 상급 이합동사죠. 이 일을 닦다 양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표현이겠고요. 检查 요거 동사로 정말 많이 나오죠. 요거랑 세트로 자주 쓰는 목적어가 뭐가 있죠? 명사 성분 목적어로 检查作业 숙제를 검사하다 라는 표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신체 검사하다 뭐라 그래요? 检查身体 해서 이렇게 세트로 항상 외워주세요. 检查作业, 检查身体 해서 미리 외워두신다면 나중에 딱 보고선 금방 캐치해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붙으니까 얘는 동사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D는 형용사로 奇怪, 이상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형용사의 특징은 뭐예요? 앞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굉장히 많이 봤죠. 정도부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很, 非常,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 매우, 아주 이런 표현들. 앞에 넣어주셔서 很奇怪, 非常奇怪 해서 외워주신다면 앞에 정도부사라는 게 수식을 해주니까 형용사겠구나 라고 역으로 추측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빤은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성분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목적어 가져줄 수 있겠죠. 상급에서 자주 나오는 건 뭐예요? 빤 동시 무슨 뜻이에요? 물건을 옮기다 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빤동시 그 다음에 빤지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빤지아 집을 옮기다 하니까 이사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있으니까 빤이라는 것은 동사겠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51번 시작을 해볼게요. 作业写完了 숙제 다 했어. 다 했다. 다 했으면 뒤에 것까지 읽어봐야 말투가 정해지겠죠. 숙제 다 했으면 要好好 잘 뭐뭐뭐뭐 어이구 여기 중요한 힌트가 주어졌어요. 이시아는요 좀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시아 앞에는 항상 뭐만 붙는다? 동사가 붙는다. 쉬어 이시아 等一下,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어이구 머니나 동사가 3개나 있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단어들이나 해석에 약간씩 의존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 보니까 아까 뭐 있었어요? 作业라는 표현, 숙제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능성 있는 거는 이 아이가 되겠죠. 检查作业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트로 많이 외워두신다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맞는지. 作业写完了要好好检查一下. 숙제를 다 했으면 잘 검사를 좀 해봐야 합니다. 라는 표현, 올바른 표현 될 것 같아요. 다 확인하시고 뒤에 거 한번 볼게요. 注意, 주의를 하래요. 무엇을 주의를 하래요? 别写错字, 잘못된 글자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有些药, 어떠한 약들은요 只有医院, 오직 병원에만 有 라는 동사가 뒤에 있네요.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거, 우리 위에 거 중에서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거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였어요? 부사. 주어 앞에 있고 뒤에 동사 나오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 준다는 거. 그래서 잘 부사 넣으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약들은 오직 병원에만 비로소 있고요. 药店买不到 무슨 뜻이에요? 약국에는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약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从上周开始从A 开始 요거는요 상급 이외에도 4급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A부터 시작하다 라는 표현으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儿子 아들이 就能 할 수 있게 되었대요. 뭘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自己 스스로가 洗脸 요거는요 사전을 찾으면 동사에서 세수하다 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VO 형식으로 된 이합 동사죠. 그래서 얼굴을 씻다, 세수를 하는 것과 요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요? 뭐뭐와, 뭐뭐과 라는 뜻으로 앞에 것과 뒤에 것과 뭔가 성분이 비슷할 때 나열의 구조로 써주기 위해서, 병렬의 구조로 써주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시리엔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뒤에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를 닦다라는 이합 동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답은 洗脸和刷牙了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아들은 스스로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过去 과거에 我们两家 우리 두 집은 住得很近 사는 데가 굉장히 가까웠대요. 但是 그러나 后来 후에 他们 뭔가 빈칸이 나오고 走了 까지 나왔어요. 문장 끝에 走了 나오는 경우 결과 보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신다면 여기 뭐가 들어갈지 하나로 정해지겠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어는 항상 동사 뒤에 나오죠. 동사 뒤에 나와서 동사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요거 들어오면 되겠죠. 他们搬走了 옮겨가 버렸다, 이사를 가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번 这件事情 이 일은 太什么什么了 3급 단골이죠. 너무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죠. 太什么什么了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太라는 글자 요게 품사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요 정도를 나타내죠. 너무 뭐뭐하다 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입니다. 정도 부사 뒤에는 뭐가 보통 온다? 형용사 자주 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하나 남은 지과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일은 너무 이상해. 그 다음
让人사람들로 하여금 很难相信 믿기 어렵게 만든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독해 이제 이 부분 빨리 푸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처음에 단어를 외우실 때 뭐 이전에 이미 외우셨던 것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외울 것들 이제 겨우 이제 3급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4급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3급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항상 단어 보실 때 짤막하게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외워주신다면 이 품사까지 같이 기억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젠차 같은 것들은 뒤에 자주 붙는 목적어들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외워주시고 아 뒤에 목적어 붙으니까 이거 동사구나 이런 것까지 연달아서 기억하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 빠른 속도로 푸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이제 독해 3부분 시작해 볼 텐데요. 독해 3부분은 긴 문장이 나오고 질문 하나 나오고 A, B, C 보기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올바른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항상 질문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을 읽다 보면 힌트가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항상 질문 먼저 읽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예예 나이나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不同意什么 무엇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의하지 않는 것 이것을 물어보는구나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문장으로 가볼게요. 爸爸希望 아버지는 희망을 하신대요. 무엇을 희망을 하실까요? 예예 나이나 예예和 나이나 할아버지와 할머님이 빤다오 빤 아까 전에 독해 이 부분에서도 나왔었죠. 동사로 옮기다 이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빤다오 어디로 이사를 한대요? 정리 정리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정시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실 상급 명사 단어로 무슨 뜻이에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도시로 옮겨와서 跟我们 우리와 함께 一起住 살기를 원하신대요. 희망을 하신대요.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다음 但是 그러나 他们不同意 그들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님이겠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의하시질 않으신대요. 요거까지만 봐도 아까 전에 나오고 싶은 거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예예 나이나이도 쭉 나왔고 不同意라는 것도 그대로 나왔어요. 우선 답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卖房子 卖는 사성으로 읽어서 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집을 팔다 라는 뜻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밑에 거 빤다오 정리 이거는 똑같은 표현이 나왔네요. 이사를 옮기다 이사를 하다 옮기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빤 나왔고요. 어디로 옮긴대요? 정리 도시로 옮기다 이사를 가다 라는 표현 여기 있었죠. 똑같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일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마지막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坐公共汽车 무슨 뜻이에요? 공공汽车는 버스라는 뜻을 가졌죠. 버스를 타는 것을 동의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본문과 똑같은 빤다오 정리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예예 쇼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뭐래요? 我们不习惯 습관이 되지 않으셨대요. 무엇에 습관이 안 되셨을까요? 住 살다 머무르다 楼房 楼房이 무슨 뜻이에요? 빌딩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난다면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로우 건물이란 거는 우리가 평소에 독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로우방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로우의 뜻을 살려서 건물에 사는 것을 습관이 들지 않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딩에 사는 걸 습관이 안 들어 하시고요. 而且 게다가 보현이 원하시지 않으신대요. 무엇을? 离开那些老邻居 떠나다 그러한 오래된 이웃들을 떠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정확한 답 B가 맞는 표현 맞겠고요. 그다음 다음 한 문제 더 지켜볼게요. 항상 질문 먼저
나리 그곳은 最近 최근 几年 몇 년은 怎么样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곳의 최근 몇 년은 어떻습니까? 아, 그곳의 최근 몇 년 기억하시면서 들어가 보는데 바로 나왔네요. 最近几年 최근 몇 년 바로 나왔어요. 집중해서 봐야겠죠. 这里的变化很大 이곳의 변화는 굉장히 크대요. 다음 车辆更多了 更은 부사로 더욱 더라는 뜻을 가진 아이죠. 그래서 차가 더 많아졌고요. 街道 요거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상급 명사였죠. 길 또한 뭐 어때요? 更干净了 더 깨끗해졌대요. 그 다음 天 하늘은 更蓝了 더 푸르러졌죠. 그 다음 树更绿了 나무는 어떻게 됐대요? 더 녹색이 되었대요. 그래서 답이 뭔지 찾아볼게요. 环境变好了 环境은 환경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환경이 좋게 변했다라는 표현. 한번 쳐다볼게요. 차가 더 많아지고 길도 깨끗해지고 하늘도 푸르러지고 나무도 푸르러지고 했다면 답 环境变好了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확인해 볼게요. 和过去一样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과거와 같다. 和 A 一样 A와 같다 라는 표현. 과거와 같다 라는 표현은 요거 때문에 틀렸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이곳의 변화는 아주 큽니다 라고 했었으니까 과거랑은 많이 다른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 变得更差了 요거는요 차라고 해서 상급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는 동사로 많이 나와요. 동사일 때는 모자르다, 부족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의 표현으로 나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가 더 나쁘게 변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푸러지고 길도 깨끗해졌는데 나쁘게 변한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환경이 좋아졌다 라는 A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3부분은요. 항상 읽으실 때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서 질문부터 읽지 마시고 항상 이거 별표 질문부터 읽으신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였지? 라고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질문을 들어가신다면 훨씬 더 답을 빨리 캐치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신 다음에 항상 접근을 하시고 요번에는 좀 비교적 문장 구성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요. 가끔씩 보다 보면은 구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해요. 뭐 접속사가 세트로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체크를 해두고 그것들을 많이 이제 노트에다 쫙 적어놓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쭉 외운 다음에 들어가신다면 독해가 훨씬 더 빨리 잘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기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난이도 이제 평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쓰기에 요번에 총 5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이렇게 동사수라면 기본 문장 순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요 부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동사수렴문이라고 하면 서술어 중에서 동사가 나온다는 거 요까지는 알고 계실 테고 동사가 있다면 목적어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요런 거 동사 서술어를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걸 외우실 때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전치사구는요. 한국말로 고친 말이고요. 중국어로 한다면 개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조개 라고 해서 부조개 해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이 순서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부사랑 조동사랑 함께 나온다 한다면 부사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온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신다면 요번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화는 수에 대한 표현이죠. 만이라는 뜻을 가진
수에 대한 표현. 그 다음 这次旅游 이번 여행이라는 명사가 되겠네요. 이번 여행. 그 다음 花了 뒤에 러도 있겠다. 명사 뒤에 러는 잘 안 붙죠. 그래서 이게 동사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동사로 화를 쓸 때는 한국말로 쓰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상급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시간을 쓰다 혹은 돈을 쓰다 할 때 화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신다면 요걸 보는 순간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죠. 돈을 쓰다겠구나. 중국의 화폐 단위죠. 위엔이라고 읽죠. 그래서 요거는 양사, 중국의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은 묶어주시고 시작을 해주신다면 훨씬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2만 위안, 만 원은 아니죠. 만 위안이라는 중국 화폐 단위의 만 위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로 들어가고 그 다음 썼다라는 동사 이미 정해졌고 그 다음 주어, 这次旅游 바로 나열을 해주신다면 이번 여행에서 썼대요. 얼마를? 万元, 2万元, 만 위안을 썼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장 구성이었어요. SVO 형식.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화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금방 푸실 수 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동사수로 한번 볼게요. 슈슈는 명사로 삼촌 혹은 아저씨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 생치는 동사로 화를 내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마 같은 거는 문장 끝에 들어가서 물음표까지 꼭 붙여주셔야만 한다는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짜이 하이는 부사로 아직이란 뜻을 가지게 되죠. 짜이도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가질 때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치는 동사에 들어갔어요. 슈슈는 뭘까요? 삼촌이 화를 내다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슈는 주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슈슈 나온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동사 나오기 전에 부사 자리 얘 먼저 나와야겠죠. 还在生气吗?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삼촌은 아직까지 화를 내고 계시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자도 있기 때문에 물음표까지 꼭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请假了는 이합동사로 휴가를 내다 라는 전체적인 동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휴가를 내다 라는 표현. 그 다음 我는 명사로 나라는 뜻을 가졌죠. 그 다음 시향칭리, 시향이 중요하죠. 시향은 전치사로 무엇을 향해 혹은 무엇에게 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사람이 나왔으니까 에게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사장님에게라는 개사, 전치사 구가 나왔고요. 이징은 부사로 무슨 뜻이에요? 이미 뭐뭐하다, 이미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해볼게요. 전치사구는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동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징은 또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원은 무엇일까요? 내가 휴가를 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열을 해주신다면 我已经 나는 이미 向经理 전치사구 나왔어요. 사장님에게 칭자로 휴가 신청을 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부족의 다음에 동사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만약 모르셨던 부분이라면 꼭 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사수라문. 그 다음 한 문제는 관용 구문이 나왔어요. 요거 상급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상급뿐만이 아니라 상급, 4급, 5급, 6급에서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위에 라고 읽죠. 위에, A 위에 B 무슨 뜻이에요? A 하면 할수록 B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국어가 한유 위에 学 위에 有意思 무슨 뜻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위에 有意思 재미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위에 자 관용 구문이라고 배우긴 하지만 품사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学라는 건 동사죠. 有意思라는 건 형용사죠. 수러, 서술어라고 생각을 할게요. 동사나 형용사, 서술어 앞에 붙는 거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성분은 부사라는 거. 요거까지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위에 뒤에는 동사나 형용사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제 쭉 바로 답이 나오죠. 위에 우선 체크를 해두시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샤는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내리다, 샤유, 샤쉐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리다라는 동사고, 따는 형용사로 크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하나 남은 쉐라는 것은 주어가 되겠네요. 눈이 내리다 할 때 샤쉐라고 하죠. 그러면은 눈이 내리면 내릴수록 크게 내린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크면 클수록 내린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당연히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열을 해주신다면 눈이 쉐 위에 시야 위에 달러 눈이 내리면 내릴수록 엄청 많이 내린다라는 표현으로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거 모르셨다면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번 시험에서 피동문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문장 구조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걸 아무리 A 플러스 B 한 다음에 동사 기타라고 해서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해석 기억하고 동사에 의해 당하다라는 뜻이구나 기억해봤자 나중에 분명히 이 A와 B를 갖다가 혼동해서 바꿔놓은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차라리 문장 하나를 간단한 걸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역으로 생각해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빙고는 사과라는 뜻이죠. 사과가 베이타 그에 의해 그에게 吃了 뭘 당했대요? 먹힘을 당하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A에는 뭐가 나와요? 뭔가 당한 거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베이 뒤에 B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뭔가 가해를 한 것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예제를 하나 외워주신 다음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한 게 어디 들어가야 됐었지? 라고 하신다면 금방 나열이 되실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빼, 여기서는 다행히 빼 뒤에 삐를 갖다가 묶어줬어요. 누구에게? 작은 강아지에게 무언가를 당했다라는 동사 찾아볼게요. 땅까오는 명사로 케이크이란 뜻을 가지게 되죠. 吃了는 먹었다 라는 동사 나왔네요. 그러면은 동사가 여기 들어가게 됐네요. 그 다음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반즈는 명사로 쟁반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반즈리더 쟁반 안의 라는 뜻으로 떠가 나왔다면 뒤에 명사를 갖다가 묶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는 명사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뒤에 넣어주시고 한번 볼게요. 반즈리더蛋糕 쟁반 위에 케이크 충분히 말 되죠. 요거를 A로 보내주시고 누구에게 당한 거예요? 강아지에게 먹힘을 당했다라는 표현. 맞을 것 같아요. 해석을 다시 한번 쭉 해보자면 반즐리더蛋糕 쟁반 위에 케이크 베이샤오고 누구에게? B에게 강아지에게 吃了 동사를 당하다 먹힘을 당했습니다. 다 먹어버렸다 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베이점은 항상 요거 苹果被他吃了 혹은 被我吃了 해서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 주셔서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쓰기 일부분 요번에는 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 서술어 앞에 순서대로 오는 순서 이런 것들 부조개 순이었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절대 틀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이 부분 시작을 해볼게요. 빈칸에다가 알맞은 단어를 예쁘게 써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你的头发 너의 머리카락 그 다음 太长了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은 길다라는 형용사죠. 앞에 형용사를 갖다가 꾸며주는 말 보통 뭐가 많이 한다 그랬죠? 정도 부사가 많이 한다 그랬죠. 게다가 太什么什么了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급에서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구문인 것 같아요. 너무 뭐뭐하다. 너무 길어, 네 머리카락. 그 다음에 像草一样 마치 뭐와 같대요? 像 A一样 A와 같다. 풀과 같다. 마치 풀 같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太자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77번 我看见 나는 보았대요. 뭘 봤대요? 이제 여기서부터 쭉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말이 어떻게 飞快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요런 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거 진짜 상고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꼭 기억을 하세요. 앞에는 형용사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이 형용사랑 떡까지 묶어서 부사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석을 하시면서 아주 빠르게 혹은 부사로서 이 떠는 뭐뭐하게 뭐뭐히라고 해석해서 빠르게 뭐 한대요? 跑了 동사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뛰어갔다. 뛰어서 지나갔대요.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럼 뭘까요? 동사 앞에 나오면은 요것들이 이 파워를 갖다가 뭔가 꾸며주는 형태를 가진다는 뜻이 될 텐데 한번 볼게요. 他身边 이거 그냥 한국말로 생각해 봤을 때 아주 빨리 그의 몸을 향해서 달려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몸 쪽으로부터 지나갔겠죠. 그래서 종이라는 뜻을 가진 거 몸으로부터라는 부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는 봤대요. 말이 아주 빨리 그의 몸 쪽을 뛰어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78번 你别着急 너 너무 조급해하지 마. 我们 우리가 一起 함께 想 무엇을 해요? 办法 목적어죠. 办法를 생각해서 뭐 한대요? 解决这个问题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급해하지 마. 想办法 빤빤한 단어로 무슨 뜻이에요? 방법. 그래도 기억 안 나시나요?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였죠. 방법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79번 您放心吧 放心도 한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放은 내려놓다라는 뜻, 신 마음을 내려놓다, 안심해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심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너 안심해라. 我会什么什么的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 표현이죠. 뭐 할 거래요? 照顾好自己的 돌볼 거래요. 자기 스스로를. 너 너무 걱정하지 마. 안심해. 나 스스로를 잘 돌볼 거야. 그 다음 再见 어디 가나 봐요. 안녕 하고서는 끝나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80번 我们必须 우리는 반드시 在2点前 언제예요? 2시 전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离开这里 목적어 나왔어요. 요거 한 단어로 동사죠. 离开这里 떠나다 이곳을. 그래서 떠나다 리카이 카이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2시 전에 떠나야 해 이곳을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쓰기 제2부분은요. 뭔가 이런 것들 요번에 이런 문제가 3문제나 나왔어요. 글자 2개가 붙어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것들 기본 상급 단어를 외워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거 앞뒤에 있는 거를 보고선 바로 캐치해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만약에 너무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실 때는 문장 전체 구조를 보시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유추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잘 기억해 주시고 단어 외우실 때 항상 어떻게 생겼는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잘 기억을 해 주시면서 외운다면 어쩌면은 이것만 보고도 바로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잘 주의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차이용 칼리지 최은정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3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함께 응시를 하고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저희 강남고사장 차이용 칼리지는요. 대교 소속인데요. 대교는 기업에서는 최초로 중국 한방과 협력을 해서 시험 시행권을 따오게 되었어요.
우리 가뜩이나 시험 보러 가면 많이 떨리죠. 근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려고 한다 보면은 너무 더 떨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차이용 칼리지에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해주신다면 내가 공부하던 그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그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이외에도 전국 30여 개 고사장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총평 후기 특강이 끝이 났는데요. 요번 시험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날씨도 좀 많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좀 마음 상태도 별로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방학하고서 막 휴가 간다고 하는데 나는 막 이거 막 공부해야 되고 막 외우기 싫은 거 억지로 외워야 되고. 근데 상급 같은 경우는요, 정말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은 금방 이렇게 커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공부할 시간이 너무 적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총평특강이라도 옛날 거라도 많이 되돌이켜 보시면서 이런 부분 중요한가 보구나 해서 제가 콕콕 집어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나중에 독해 같은 부분에서도 쓰기 같은 부분에서도 하고서는 금방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잘 응용해서 4급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4급 준비하는 기초로 많이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상급 못 보신 분들도 요거를 기초로 해서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